네, 2교시 수업 계속하겠습니다. 어, 지금 아마 방송에선 이렇게 그냥 뭐 확진자나 또는 확진 이런 한국어 표현이 나오면 아마 요 영상에 나오는 수화 단어를 기계적으로 다 대응시키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지 한국어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근데 한국 수화에서는 요 수화 단어 확진하다 단어가 단어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주어 정보하고 목적어 정보와 공간을 변화시키면서 뭐 시작점, 끝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제3자를 확진하는지, 내가 상대방을 확진하는지, 상대방이 나를 확진하는지, 3자가 나를 확진하는지, 뭐 그가 그녀를 확진하는지 이렇게 주어, 목적어 정보가 동시에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상황 따라 다른 표현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확진자이다 그러는데 이 표현을 쓰면 잘못된 거죠. 한국 수화에서는. 그러니까 수지 한국어는 그러니까 틀렸다고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뭐, 표현한다면 나 확진자다 이래도 문제가 없죠. 근데 한국 수화 사용자들한테는 이게 지금 내가 이 사람을 확진한 거지 나는 확진자가 아닌 거죠. 표현이 달라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죠? 내가 지금 확진된 건지 아니면 네가 지금 이렇게 확진된 건지 주어나 목적어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수지 한국어 시간은 단어만 나요, 여러분들. 한국어 단어마다 한국어 단어에 그러니까 확진이라는 확진자 또는 확진이라는 단어에 이 수화 단어 이제 이걸 무조건 기계적으로 대응시킵니다. 실제로 그래요. 인칭에 관계없이 확진자가 뭐 나든 1인칭이든 너든 그 사람이든 뭐 구분하지 않고 대응시키는 거죠. 별 문제 없다고 봐요. 뭐 그런 문법이 없어요. 단어만 대응시키면 되니까. 근데 한국 수화에서는 이렇게 주어나 목적어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 정보도 동시에 표현되지만 공간이 달라집니다. 시작점, 끝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수화 사용자 입장에서는 괴롭겠죠. 그러니까 의도는 나는 확진자인데 수지 한국어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확진자가 아니라 그죠? 나는 이 사람을 확진했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확진자죠. 완전히 다시 다른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것도 수지항 자가격리도 그 이제 수지한국어식으로 조어를 하다 보니까 코미디가 됐어요. 보면은 이런 거죠. 자가격리니까 이것도 수지한국어식인데 네, 수지한국어식 조어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가 자기 집이죠. 나 집 격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세 단어를 그냥 자가 내 집이죠. 내 집 그다음 격리한 거죠. 내 집 격리하는 거죠. 수지 한국어식이에요. 근데 한국 수어 사용자 입장에서 아니 뭐 자가격리 뭐 이렇게 조어를 하고 새 수어를 만들어서 권장 수어로 뭐 잘 만들었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한국 수어 사용자 입장에서 왜 이게 어색할까요? 그러니까 자가격리라고 하는 의미는 확진자가 자기 집에서 그죠? 외출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접촉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인칭일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1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1인칭 내가 자가 격리할 때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 집에서 내 집에서 그다음에 격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집 공간 설정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내 집이에요. 여기 지금 공간 설정 여기.
내 집 여기 내 집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A에서 그러니까 내 집에서 격리하니까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1인칭일 때는 이게 맞아요. 근데 자가격리 만약에 2인칭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가 만약에 자가격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너 집에서 격리하겠죠? 자가격리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네가 자가격리한다 그러면 네 집이 여기인데 그죠? 거기서 격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가격리한다 그러면 내 집에서 그죠? 자가격리하겠지만 네 집에서 네가 자가격리한다 그러면은 내 집으로 오면 안 되죠. 네 집이 여기인데 거기서 격리하는 거죠. 그죠? 당연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3인칭이면 이제 그 사람 집에서 그죠? 그 남자나 뭐 그죠? 남자 그죠? 어떤 남자 그 남자 그죠? 역시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예, 이분이 있는데 이분 집이 그러니까 이분이 자가격리한다 그러면 이분 집이 있겠고 그죠? 거기서 그분이 격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칭에 따라서 이렇게 공간이 달라지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격리 장소가 표현돼야 되거든요. 어디서 격리하는지. 1인칭이면 내 집에서 보통 격리하겠죠. 자가격리 하겠죠. 그다음에 2인칭이면 그 사람 너의 집에서 격리하겠죠. 3인칭이면 또 그 사람 집에서 격리하겠죠. 근데 1인칭일 땐 문제가 없어요. 이게 자가격리가. 본인 집에서 자기 집, 내 집에서 격리하는 건 맞죠. 근데 이걸 2인칭, 3인칭에서도 쓴다 그러면은 상대방도 내 집에 와서 격리하고 3인칭 요 사람도 내 집에 와서 자가격리하고 이상한 코미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수지한국어 사용자들은 모든 자가격리에 인칭 관계없이 사용하겠지만 한국 수화 사용자는 이제 누가 어디서 격리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한국 수화 문법이 고려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두 번째 단어인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첫 번째, 요 단어는, 요 단어는 지금, 요 단어는, 알아서 하다 뭐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눈치껏, 그죠? 알아서 하다 뭐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알아서 격리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첫 번째 거보다 안 좋은 게 뭐냐면 그 격리 장소가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자가격리에서 사실 핵심 단어는 뭐 보통 자기 집에서 그죠?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 혼자 그죠? 생활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여금. 근데 이거를 알아서 그러니까 알아서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근데 자가격리는 알아서 한다기보다는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상도 그렇고 이 격리하는 장소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뭐 수지한국어 자가라는 의미를 그냥 알아서 하다 플러스 격리 이렇게 수지한국어식으로 합치겠는데 격리 장소도 지금 여기 포함이 안 돼, 표현이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딱히 이 의미에 맞지도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억지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강요를 받아서 강제적으로 하는 건데, 알아서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개는 그 행정명령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리고 자가 자가라는 의미하고 이것도 또 다르고, 특히 격리 장소가 표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별로예요. 네. 이거 저는 어쨌든 이것도 수지 한국어식 조어라고 봅니다. 이것도 수지 한국어식 조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대부분 수지 한국어예요.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인데 줄여서 질병관리본부. 본부 단어 그렇게 올라있네. 본부. 본부. 보통 뭐 되게 본부가 여러 가지 지부가 있고 그 위에 상위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보통 빌딩 같은 데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이건 뭐 수지 한국어예요. 수지 한국어식 조어예요. 질병관리본부. 이렇게. 어쨌든 방송에서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의 조어는 이런 게 수지 한국어식 단어고 조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한국어 단어의 구성 그 하위 구성 요소도 있죠. 대응시키고 있죠. 그래서 질병 관리 본부 이것도 마찬가지죠. 길어서 생략했는데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길죠. 그러니까 또 생략하죠. 중앙 안전본부 이렇게. 근데 방식은 어쨌든 이거 수제 한국어 방식이에요. 요 다음에 나오는 표현들하고는 보면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보를 담아내는 방식이 달라요. 그냥 순차적으로 한국어 단어마다 수화 단어 대응하는 방식이잖아요. 뭐 특별할 게 없잖아요. 질병, 그죠? 관리, 본부. 근데 다음에 보는 거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이거는 보시면 수지 한국어식 조어가 아니라 한국 수어식 조어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면,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 표현을 보시면 이 의미는 아시죠? 네, 첫 번째 표현은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지 한국어로 표현한다면 아마 이렇게 하겠죠? 사회적 그 한자 적 있죠. 뭐 사회적, 교육적 그걸 적자에 해당되는 거 이걸 붙입니다. 수지 한국어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이렇게 하죠. 이건 이제 풀이를 한 건데 단어로는 아마 이렇게 만들죠. 보통 쓰죠. 사회적 거리 두기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수지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사회적 거리 수지 한국어에서는 사회 플러스 적 플러스 거리 두기 이런 식으로 한국어 단어마다 형태소마다 이렇게 대응시켜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웬일인지 국립국어원 세수어 모임에서 권장수화로 제안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좀 전 오역했다고 틀렸다고 보는데 어쨌든 방식은 수제 한국어식이 아니에요. 한국 수업답게 조어를 그러니까 세수어를 만들긴 했어요. 보시면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지금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완전히 단어만 나열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사회, 적, 거리, 두기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게 뭐지?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예, 한국 수어식으로 조어를 하긴 했는데 첫 번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틀리긴 했지만 방식은 한국 수어식이야. 왜냐하면 자 만나다인데 어떻게 만났어요? 처음에 가깝게. 그 다음 표현에 만나다인데 어떻게 멀리서. 네 이렇게 네, 만나는데 가깝게. 그 다음에 멀리서 만나는. 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그죠?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의미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관련이 없죠. 왜냐하면 이게 번역을 해보면 처음에 가깝게 만나고 그 다음에 멀리서 만나다라는 연속 동작이거든요. 이거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깝게 만난 다음에 그 다음 멀리서 만나라 뭐 만나자 뭐 이런 완전히 다른 의미죠. 하지만 방식은 그죠? 동시에 가깝게 만나는지 멀리서 만나는지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죠? 자, 만나는데 가깝게, 만나는데 멀리 이렇게. 가깝게 멀리가 어떻게 만나는지가 이렇게 2층에 동시에 표현되어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이것도 만나다예요. 첫 번째 이것도 만나다고 이것도 만나다요. 근데 두 개의 차이는 2층에 표현된 그죠? 손과 손 사이 거리나 뭐 이런 공간에 의해서 하나는 처음에는 가깝게 만나는 거고 두 번째는 멀리서 만나는 거죠. 근데 의미상으로 보면 이건 연속 동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깝게 만나고 그 다음에 멀리서 만나니까 이거는 사회적 거리두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죠. 이러면 안 되죠 오히려. 그래서 근데 두 번째는 그래서 괜찮아요. 예, 두 번째는 이거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의미에도 가깝죠. 왜? 뭐가 들어갔죠? 처음에 여기에 예, 부정표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요. 이게 들어가죠. 3층에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게 들어가죠. 이게 들어가면서 뭐예요? 가깝게 만나지 마시고 좀 거리를 두고 멀리서 만나라 이런 뜻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2층, 3층의 멀티티어 랭귀지로 의미를 전달하고 있죠. 이거는 한국 수어답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권장수화나 이 군정수화는. 근데 방송에서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또는 이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이 비수지 표지의 역합 부정표지인데 이 의미도 모르고 3층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고 시간도 없으니까 이것만 주로 사용하죠. 아니면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까 이걸 쓰죠. 그냥 수지 한국어식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표현이죠. 근데 이렇게 3층에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비수지 표지가 부정 표지가 안 나타나고 1번처럼 그냥 하면은 이거는 부정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 하는 의미가 관계없고 연속 동작을 나타내죠. 그래서 처음에는 가깝게 만나고 그다음 멀리서 만나라 이런 이상한 의미가 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더 어, 가까운 의미의 표현은 이거는 한국 수어답기도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한국어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도 잘 살렸죠. 이거는 한국수화다운 겁니다. 이거는 한국수화답긴 한데 의미가 틀렸어요. 오역한 거야 이거는. 그죠? 처음에 가깝게 만난 다음에 멀리서 만나라 연속 동작이죠. 사회적 거리두기에 가까운 의미는 이 두 번째 표현입니다. 이건 한국수화, 그러니까 이것도 한국수화답고 이것도 한국수화다운데, 예,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의미에 가까운 세수어는 권장수어는 요겁니다. 그죠? 2층과 3층에 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2층, 3층에 의해서 예,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냐면 가깝게. 근데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부정표시가 들어가죠. 그래서 가깝게 만나지 마시고 좀 거리를 두고 멀리서 만나라 이런 의미가 단어에 포함된 거죠. 이건 한국 수어식이에요. 느낌이 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느낌이 다르죠? 응?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 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까 질병관리본부 이런 거는 그냥 질병관리본부 단어 대응시켰구나. 이거 너무 기니까 재난하고 대책 이런 거 생략하고 중앙, 안전, 본부 그냥 한국어 단어마다 수화 단어만 대응시켜서 이제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구나 이런 게 금방 티가 나잖아요. 근데 이건 뭔가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대응시킨 게 아니라 뭔가 다른데 그러는데 의미는 네, 가깝게 만난 다음에 멀리서 만난다 아주 엉뚱한 뜻이고 한국 수어 다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의미에 가까운 이제 권장 수어는 요거죠. 요게 한국 수어입니다. 이건 한국 수어 다운 조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이 승차 진료라는 게 예, 승차 진료라고 하는 게 잘 아시겠지만 요새 뭐 선별 진료소 가긴 하는데 이렇게 차 타고 와서 검사 받는 거죠. 이렇게 차 타고 와서 창문을 내리고 그죠. 옛날에는 입 안에다가 면봉을 넣어서 검사했는데 요즘은 코에다 넣더라고요. 이 승차 진료 뭐 드라이빙 스루 비슷한 거죠. 요 검사하는 건데 이거를 수제 한국어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간단하겠죠? 그냥 뭐 승차, 차 타다, 진료 또는 뭐 검사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할 거려? 뭐 특별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차 또는 버스 뭐 차겠죠? 승차 그죠? 차 타다 뭐 검사 이렇게 하겠죠? 특별히 뭐 고민 안 할 거려? 자 근데 여기 첫 번째 보면 한국 수화에서는 이제 주어나 목적어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거든요. 한국 수화에서는 이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안 그러면 오히려 어색하죠. 자, 첫 번째 경우에는 이제 피검사자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검사를 받는 거죠. 뭐 대부분의 농민들이 검사를 받는 입장일 거고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이 피검사 이제 PCR 검사를 받는 입장일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차를 운전해 가서 차를 운전해 가서 선별진료소 가서
의사가 내 입속에다, 요즘은 코로 합니다. 입속에다 면봉을 넣고 검사를 하는 거지. 요 장면이에요. 지금 이건 의사 입장에서 다 찍혀 있는데 다 그러네요. 다 의사 입장에 찍혀 있고, 요 입장, 검사자, 피검사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예, 여기 요거네. 요렇게 피검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입을 벌리고 의사나 뭐 간호사 이런 분이 입속에 또는 코에다가 그죠? 면봉을 넣어서 PCR 검사를 하는 거죠. 이해하시죠? 요 상황을 떠올리면 굉장히 잘 표현했죠, 그죠? 차 운전도 뭐예요? 의사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운전해서 선별진료소 가서 의사가 내 입속에다가 면봉을 넣고 검사를 하죠. 요게 이제 주어가 피검사자 농인일 때고, 그 다음에 검사자 관점이면은 이번엔 의사 관점에서 보면 차 운전을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의사가 있으면 여기 있네요, 그죠? 내 앞으로 차를 운전해서 오는 거죠, 내 앞으로. 자, 그러니까 내 앞으로 차가 와. 그 다음에 창문을 내리고 내가 뭐예요? 입속에다 그죠? 창문 내리고 그 상대방 그죠? 차 안에 타 있는 사람 입속 또는 코에다 면봉을 넣고 검사를 하죠. 이거는 이제 의사, 검사자 입장에서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의사가 PCR 검사를 한다, 승차 진료 또는 뭐 PCR 검사를 한다 그러면 이 표현을 써야겠죠. 그 다음에 국민이나 농인분들 입장에서 이제 코로나가 의심되면 승차 진료를 받아라. 그러면 이걸 써야죠. 주어가 뭐냐에 따라 이렇게 표현은 달리 써야 되는 거죠. 요거는 한국 수어다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누가 운전해요? 내가. 주어가 1인칭이에요. 내가 운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뭐 단어라서 그런데 원래는 운전을 해가지고 어디를 가는지, 지금 선별진료소 가겠죠. 원래는 공간 설정돼 있어야 되는데 문장은 아니니까 내가 운전해서 차 운전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로 가는지가 이제 동시에 표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나는 뭐예요? 검사를 받는 거고 내 입속에다가 면봉을 넣는 거고, 그러니까 난 대상이에요. 검사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넣는 사람 요 앞에 보통 의사나 그죠? 이런 사람이죠. 이분이죠. 이분이 주어죠. 나는 대상이에요. 그죠? 보통 이 생략돼 있겠지만 의사가 그죠? 면봉으로 내 입에다가 코에다 넣어서 PCR 검사를 하죠. 네, 검사를 하는 거죠. 이건 주어가 나일 때 이렇게 주어가 누군지, 대상이 누군지, 누가 운전하는지, 그죠? 이런 게 표현돼 있죠. 이번엔 주어가 의사야. 검사자면 의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앞으로 피검사자가 차를 운전해서 내 앞에 와서 쓰는 거죠. 그럼 창문 내리고 주어는 의사고 검사하는 대상, PCR 검사하는 대상은 차 안에 타고 있죠. 상대방이죠. 이건 주어가 의사일 때, 검사자일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역을 할 때도 그러니까 왜 상황에 따라 뭐 농인분들한테 뭐 PCR 검사 이렇게 코로나가 의심될 때 승차 진료를 통해서 PCR 검사를 받아라. 그럴 때는 이걸 써야겠죠.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을 이제 설명한다라고 할 때, 그죠? 의사 입장에서 이런 거. 자, 이 의사가 뭐 하고 있느냐, 이런 거 통역을 할 때는
이제 표현을 할 때는 그죠? 이걸 써야겠죠. 주어가 의사면 이게 한국수어입니다. 한국수어는 주어나 목적어가 달라짐에 따라 공간 정보나 시작점, 끝점, 손의 방향 이런 게 달라지면서 그러니까 2층, 3층이 달라지는 거죠. 이러면서 주어가 지금 검사자인지 피검사자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지금 수지 한국어 냄새가 안 나잖아요. 아, 뭔가 한국어 단어마다 수화 단어를 대응시키고 있거나 뭐 이런 느낌이 안 나지 않나요? 뭔가 주어 목적어가 보이지 않아요? 단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수지 한국어 사용자들은 여전히 뭐 차 운전하다, 뭐 검사하다 이렇게 보겠고 이것도 차가 온다, 뭐 입에다가 면봉을 넣어서 검사한다, 뭐 이렇게 단어로만 보이겠지만 한국 수화 사용자들은 주어 목적어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별검사소에 직접 운전해 가서 의사분이 이분이 내 입속에다가 면봉을 넣어서 PCR 검사를 하는 게 승차 진료고 의사 입장이라면 내 앞에 차가 와서 멈춰서면 내가 상대방의 입속에다가 면봉을 넣어서 PCR 검사를 하죠. 이건 주어가 의사일 때 얘기죠. 이거는 정말 이건 잘 만든 거예요. 승차 진료 이런 건 한국 수어식으로 이렇게만 만들 수 있으면 이런 세수어나 이런 거는 아마 농인분들은 또는 한국 수어 사용자들이 이런 거 보고 나면 굉장히 알아먹기도 쉽고 상황에도 맞고 주어나 목적어에 따라서 표현도 적절하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 금방 차용하실 거예요. 이거는 쓸만한데 나도 써야겠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럴 때 써야지 이런 게 되는데 그죠? 근데 아까 이런 거는 참 재미없잖아요. 그냥 수지 한국어시 쓰긴 할 텐데 이런 그죠? 질병관리본부 이런 거는 질병 그죠? 관리본부 한국어 단어마다 이제 수화 단어 대응시켰다는 게 너무 뻔하잖아요. 또 하나 이제 수지 한국어식으로 또 만든 게 이거예요. 생활력인데 익히 예상 가능하겠지만 생활방역 수지 한국어식으로는 이 단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생활 플러스 그죠? 방역 이렇게 했겠죠? 방역이니까 예 감염 막다 이렇게 했겠죠. 그죠? 예 그렇게 했어요. 보시면 생활 감염 막다 그죠? 원래 한국어 단어마다 수화 단어 할 거면은 사실 생활 방 막다가 먼저 와야 되는데 이게 한자어니까 우리말에서는 이제 목조가 먼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염 역을 먼저 했죠. 감염 그다음 막다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수지 한국어예요. 단어만 나열하고 있죠. 한국어식으로 그죠? 한국어 단어마다 수화 단어 나열하고 있죠. 근데 이게 한국 수어식으로 한다 그러면 우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사실은 원래는 감염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살다가 사실은 이게 살다가 내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켜요. 이게 한국 수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엄밀하게 따지면 이거는 살다가 그죠? 살다가 내가 상대방을 감염시키고 그 다음에 그
그죠, 감염된 사람 있죠. 그 사람을 막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살다가 제 3자구나. 나 요 사람 제 3자를 감염시키고 내가 이 사람을 감염시키고 그 사람을 막아요. 그러니까 생활 방역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활 방역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상생활 살던 뭐 이렇게 일상생활 전반에서 곳곳에서 이게 꼭 장소인데 A, B 정도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여기서 이제 뭐 상대방이 나를 감염시키거나 제3자가 나를 감염시키는 거를 막는 거죠. 표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살다가 여러 가지 이 장소에서 내가 감염되는 거를 막는 거죠. 이렇게. 이게 생활 방역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고 막는 게 아니라, 그죠? 막는 게 아니라 생활 곳곳에서 이제 뭘 만져서 뭐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감염시키려고 할 때 그걸 막는 거죠. 이렇게. 그게 생활 방역이죠. 그 정보가 담겨야 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그죠? 누군가가 나를 감염시키는 걸 막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고 그걸 막죠. 완전히 생활 방역하고 의미도 다르고, 이렇게 수화 단어를 나열하는 이유는 그냥 수지 한국어식으로 한국어 단어마다 수화 단어를 기계적으로 나열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주어, 목적어, 감염시키는 주체와 대상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수화 단어를 나열한 거죠. 한국 수어식으로는 그러니까 좀 길긴 한데 생활 방역 최대한 뭐 줄여야겠죠. 세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 이러면서 이제 예, 이제 생활 거기서 이제 아니면 그냥 이걸 줄여서 뭐 사는 곳에서 이렇게, 그죠? 감염되는 걸 막는 거죠. 동작은 좀 컴팩트하게 간단하게 줄일 수는 있는데 의미는 이제 생활 방역 그러면 보통 제3자로부터 어떤 그 공간에서 내가 감염되는 걸 막아야지. 그러니까 손의 방향도 이게 달라져야 돼요. 시작점하고 끝점이 달라져야지. 이런 식으로 내가 제3자를 감염시키는 걸 막으면 안 되죠. 뭐 그것도 막긴 막아야 되는데 그게 생활 방역의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 살아가면서 뭐 내가 제3자를 전염시키고 감염시키는 것도 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생활 방역의 의미는 예, 이런 쪽이죠. 이거 수지 한국어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의미가 왜곡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이거 확진도 아까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생활 방역 이런 게 아쉬운 게 뭔가 한국 수어다운 단어가 아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 이런 거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수어답고, 그죠? 만날 때 뭐야, 가깝게 만나지 마시고, 그죠? 부정 표지도 딱 동시에 들어가 있고, 좀 거리를 두고 멀리서 만나라. 그 다음에 주어가 달라짐에 따라 내가 가서 검사 받을 때하고 승차 진료 받을 때하고 의사가 승차 진료할 때 이렇게 한국 수어답게 멋지게 제대로 단어를 세수어, 권장수어를 만든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좀 너무 밋밋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수지 한국어잖아요, 이게. 생활 방역. 그냥 한국어 단어마다 수화 단어를
대응시키고 있다 뿐이지 누가 누구를 감염시키고 누가 누구를 막는 뭘 막는지 이런 주어 목적어 정보는 신경 안 썼다는 게 티가 나잖아요. 이거는 한국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왜 나왔는가는 그죠? 아까 뭐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맨 처음에 뭐였죠? 맨 처음에 표현이 밋밋한 게 뭐였죠? 자가격리? 네, 확진자 뭐 이런 것도 그죠? 주어가 1인칭 그러니까 내가 확진자인지 네가 확진자인지 그 사람이 확진자인지 이런 거 안 따지잖아요. 그다음 자가격리도 지금 내가 자가격리하는지 네가 자가격리하는지 그 사람이 자가격리하는지에 따라 한국 수화표는 달라지는데 수지한국어에서는 그런 거 안 따지거든요. 이건 수지한국어식이죠. 근데 예, 한국 수어다운 권장 수어는 또는 단어를 조어하는 방식은 요거라고 그랬죠. 예, 이 방식을 더 많이 택해야 돼요. 이게 한국 수어예요. 이게. 예, 농인이 가서 이제 PCR 검사 받을 때 차 타고 가서 그다음에 이거 의사가 PCR 검사할 때 근데 이거는 수지 한국어예요. 이건 한국 수어 냄새가 안 나잖아. 한국 수어답지 않아요. 이건 한국어다운 거죠. 요 한국어 생활 방역 느낌처럼 이거는 그냥 예. 생활 감염 막다. 이거는 한국어예요. 예, 2교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